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욱 선교사입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위치한 저희 SIM의 그 중앙 동남아시아 리지널 오피스에서 디렉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 SIM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그 작년부터 그 말레이시아 이니셔티브라고 새롭게 SIM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그러한 변화를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리서치 과정에도 제가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사명 선언문하고 비전 선언문, 목적 선언문을 바꾸고 있는데 그 과정에도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저희가 이제 국제단체와 한국단체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그 선두에 서서 이렇게 선교를 지휘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몇 년 전이죠. 그 일본 도쿄대 총장이 쓴 용기를 갖고 선두에 서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일본이 미국을 맨날 따라가다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뒤에서 쓱 따라가다가 끝에 이렇게 샥 1등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선두에 서 보면 맞바람도 불어오고 어떤 챌린지가 있고 이런 걸 스스로 알고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한국 선교가 마치 지금까지 미국을 뒤따라오다가 이제 뭐 추월하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왔는데 우리도 이제 용기를 갖고 선두에 서서 모든 분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맞바람도 맞아보고 리서치도 해보고 책임을 갖는 그러한 선교를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제가 발표하는 글은 사실 영어로 먼저 썼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그다음에 번역을 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글은 지금 저희 SIM 국제 리더십 팀에 이제 보내져서 지금 그 사람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글이니까 여러분도 읽으시고 또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IM을 회고와 전망을 할 때 한국 SIM만 본 것이 아니라 저희 전체 SIM을 이제 주인 의식을 갖고 보았는데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조직 구조하고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평가를 하려면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영학 쪽에 나오는 민츠버그라는 사람이 쓴 그 조직 구조 다섯 가지 파트로 나눈 그것과 그다음에 블럭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의하면 그 조직을 변화시킬 때 뭐 일도 변화시키고 이름도 바꿀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권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누가 컨트롤하냐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빌리지 어떤 그 특권을 바꾸는 거가 있어야만 진짜 조직이 바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SIM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저 아내와 딸 셋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한국 SIM만 본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단체가 변화를 하려면 거버넌스 조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집중을 했습니다. 특별히 국제 NGO나 선교단체들에서도 이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뭐 돈도 쏟아붓고 정책도 바꿔봤지만 선교지 현지가 안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조직의 거버넌스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회고 전문보다는 측정 가능한 주제로 좀 좁혀봤고요. 방법론은 이제 제가 좀 넘어가고 하겠고요. 네, 방법론은 넘어가고 제가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SIM을 8시대로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원래 옛날 SIM의 제너럴 디렉터였던 이언 헤이 박사님이 이제 8시대로 바꿔놨는데요. 그거를 이제 제가 다시 구성을 해서 8시대로 그 뒤에 이제 20년이 흘렀기 때문에 120년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사실 저기 SIM이 합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역사 얘기를 잘 못 꺼내요. 왜냐하면 다른 합병한 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갖다 꺼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제에서. 그래서 저희 나눠보면 이제 처음에는 개인적 개척자들의 집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순 구조, 이렇게 하이라키를 가진 단순 구조가 샌딩하고 필드에서 하나씩
있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회라고 General, 원래는 어셈블리가 아니라 General Council입니다. 그래서 그런 총회가 출연했고요. 요즘 한국 선교단체, 교단 선교단체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4시기에는 이제 분권화, 탈집중화를 이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운영이사회가 설립된 것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비전이 이루어지는 7시기에는 디비전이 나오고, 6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기술관리 집단, 테크노스트럭처라고 하는데, 그 집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그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그런 일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다시 올해부터 시작한 거버넌스가 또 있습니다. 독립체 연맹으로 나눠졌는데요. 자세한 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SIM은 1893년에 이제 20대 청년 3명이서 나이지리아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수단은 SOUDAN으로 요즘 수단이 아니라 사하라 남쪽에 전체 그 수단을 거기를 수단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다른 국제단체와 달리 저희는 첫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갔다가 2명이 죽고 순교하고 다른 1명도 말라리아에 걸려서 겨우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홈 카운실을 설립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이 저희 SIM의 성격을 많이 바꿔 놓았는데요. 다른 OMF나 웩같이 어떤 레전더리 아주 유명한 그 대표가 오래 끌어온 것이 아니라 저희는 첫 대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후방을 강하게 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저희도 처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얘기합니다만 사실 처음에 가신 분들이 팀도 없고 개인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자기 서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1893년부터 1915년까지 약 30년 되나요? 20년. 예. 그 시기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고 사람들이 다 강했어요. 다 이렇게 성격이 너무 강하고 저희 파운더도 되게 강했어요. 롤랜드 빙햄 박사님도 사실 성격이 너무 강한 스타일. 혼자 이렇게 일을 못하는 옹고집에 다다를 정도의 그 결연함이 있죠. 이 일을 해내야 된다는. 그래서 제가 요즘 보는 게 한국 선교사님이나 2, 3세기 선교사님들이 이런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모여서 우리가 이 파운더들, SIM을 설립한 사람들을 요즘 SIM 인사 시스템에 그냥 받겠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다. 우리가 다시 그 개척자의 정신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잘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제 상명하달이었죠. 그냥 대표가 얘기하면 그냥 밑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필드와 샌딩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필드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다 했습니다. 예. 근데도 교회가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보시죠? 예. 근데도 막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그때 이제 변화를 모색했죠. 1915년 당시에.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빙햄 대표와 그 이사 한 명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방문해 보니까 다들 각기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교회는 성장했지만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사결정에 따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의사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 필드에서 이루어지면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각계 전투에서 공동사역으로 구조를 바꾸죠. 그래서 하나의 팀으로서 하나님의 지시를 함께 찾고 이에 순종하도록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순 구조라고 하면 이제 필드에서는 각 나라별로 그때는 저희가 웨스트 아프리카, 이스트 아프리카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각 거기에 이제 대표를 두고 그 대표가 그 필드는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샌딩 쪽에서는 이 롤랜드 빙햄 박사님이 알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빙햄 박사님은 충성을 요구했고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카리스마적인 리더죠. 예. 사실 초기 선교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빙햄 박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OMF 경우에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했습니다. 근데 SIM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박사님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대표 없이 그냥 하던 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첫 번째 디렉터였던 플레이페어라는 분이 이제 대표를 맡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 후에
대표를 뽑을 수 없으니까 이제 전 세계의 카운실들이 모여서 제너럴 카운실을 구성하고 그 제너럴 카운실이 대표한테 위임을 해서 그 선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너럴 카운실은 대표를 뽑는 책임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대신 모든 사무실 간의 조정은 총대표의 책임하에 남았습니다. 저희 SIM은 시작할 때부터 미국이나 캐나다 한 나라에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서구지만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매달 각 파송 본부들이 총 대표에게 어떠한 펀드가 사용 가능한지, 그래서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이런 데서 보고를 하면 총 대표는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수당을 이렇게 풀링 제도를 했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당이 얼마인지, 어느 프로젝트에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이렇게 자원의 그 얼로케이션, 이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사무실은 공과금과 지불할 것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대표한테 위임을 한 거죠. 알아서 써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60년대 이후로 아프리카가 독립을 많이 하면서 이제 신생국들이 세워지면서 각 지부가 이제 쪼개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때의 고민은 이렇게 탈집중화, 분권화의 시기가 되면서 어떻게 계속 세상의 현장에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담보할 것인가. 계속 조그만 필드가 나눠지면서 계속 어떻게 필드가 자치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 구조를 탈집중하기 위해서 행정을 이제 집중을 한 거죠. 리더십은 나눠주지만 행정을 집중함으로 해서 디렉터들이 각자의 필드에서 그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SIM에서 이제 그때의 두려움은 역사적으로 장점이었던 필드 행정에 반하게 이렇게 조직 계층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너무 이렇게 다양한 계층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고민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사실 국제본부는 거의 조직이 없었고요. 각자 필드에만 조직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소처럼 어떤 철학처럼 하는 것은 이제 이한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우리 SIM 선교회는 선교사들이다. 그리고 각 사무실은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필드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할 때도 선교회는 선교사를 위한 것이지 선교사가 거꾸로 선교회를 위해서 하지는 않도록 유의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자 유혹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에는 국제 운영 이사회가 생겼어요. 그 전에 이제 국제 카운슬은 모든 사람이 다 SIM 사람들이 국제 카운슬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1980년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짐 베이커라는 그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이 아주 문제를 크게 일으키면서 이때 당시에 각 선교단체, 국제단체들이 이때 당시에야 사실은 보드 오브 거버너 혹은 국제 운영이사회를 설립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제 외부 사회이사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이제 투명성을 진짜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에 보드 오브 거버너가 창립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내셔널 카운슬도 다시 80년에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저희 SIM이 하면서 이제 필드를 늘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국제조직이다 보니까 하나의 법적인 어떤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각 나라 대표가 그 법적 문제는 다 알아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각 파송국가에서 다 알아서 그 의무는 지고 권한은 이제 국제이사회에 위임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각 나라에서 지고 국제이사회 권한을 위임했고 대표는 이제 국제이사회에 보고할 책무를 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국제대표도 임기가 65세 정년이 있었지만 임기가 몇 년이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 1993년부터 이제 임기가 5년제로 국제대표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본부에 그때부터 이제 오피스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국제대표에게 보고하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이제 데퓨티 디렉터도 두고 이제 나누게 되는 것이죠. SIM이 사실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초대 파운더가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샌딩 오피스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도너들, 그 서포터들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투명성 있게 보고하는 걸 되게 잘했습니다. 사실 SIM에 합병한 그 조직들의 이유는 사실 그 부분이 컸어요. 그 후방에서 선교사들과 그 선교 단체를 지원하는 조직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합병을 한 겁니다. 사실 최근에 마지막으로 합병했던 AEM이라는 단체가 AEF가 있는데 그 마지막 대표와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그 이유는 사실 AEF가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선교회의 미래를 1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니까 100년 후에는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후방이 강한 SIM에 이제 합병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합병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상명하달이 통했는데 이제 안 통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컨스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함께하는 구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난 웨스턴들이 일을 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거에 걸려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테크노 스트럭처가 많이 생겨서요. 그 각 사역별로. 저희도 사실 백화점식 사역이 많은데, 의료선교, 또 뭐 기술선교, 교육선교별로 이제 챔피언이나 전문인을 둬서 함께 사역하도록 이렇게 세계적으로 묶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그 굿 그레이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단순히 잘하는 것만 아니라 진짜로 베스트로 잘하는 것 단체에 대해 조사한 책이 있는데 그 소셜 섹터에 대해서도 그분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그 비영리 법인들도 디서플린,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보고할 때 잘 보고하고 투명성을 갖고 하는 이 디서플린이 필요한데 그 사실 선교단체의 경우에는 사실 디서플린을 요구하기 어려운 적이 있고 우리는 영적인 걸 따져야 되는 사실 영성과 재정을 함께 갑니다. 사실 뭐 요한 웨슬리가 뭐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라고 한 것처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흘러가게 하느냐, 돈을 쓰는 걸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사실 선교단체의 영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체를 보실 때도 요 점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독립 조직체 연맹으로 저희 SIM이 가고 있는데 옛날에 사실 그 주식회사 형태였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JM이라는 거에 의해서 8개 시그너토리가 그 권한을 갖고 주식회사처럼 운영을 했는데 이제 다양한 공동체로 여러 나라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더 이상 가동되지 않는다고 해갖고 이제는 각 나라가 대표와 그 다음에 그 이사장을 보내는 이제 그 국제의회 글로벌 어셈블리를 시작했고 자주권 어떤 나라든지 그 각 나라의 보드에 그 3분의 2 이상을 현지 기독교인으로 하게 되면 자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대해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자주권을 갖습니다. 이제 저희 미래 시스템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저희가 풀링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다 바꿨어요. 2006년에.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다양한 문화에서 오는 사람들이 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데 그거가 막아지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미니스트리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SIM은 프로젝트 중심, 그 다음에 기관 중심이 많습니다. 병원이나 학교를 운영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탈피해서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헌금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밑에 프로젝트과 각자의 미니스트리 어카운트 이런 것들을 미니스트리 시스템 밑으로 넣어서 그 사역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네요. 한 가지 더 미니스트리 시스템 말씀드리면 이제 옛날에 주주 시기일 때는 미국이 오히려 자기가 지분이 많으니까 돈을 내놓기가 어떻게 보면 쉬웠는데 이렇게 그 스테이크홀더 모델로 가니까 오히려 돈을 안 내놓거나 미국 선교사가 있는 쪽에만 돈을 내놓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 그걸 바꾸는 식으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트리 각각의 그 나라의 중요한 미니스트리들만 추려갖고 거기에 이제 재정을 흘려보내도록 하는 것이죠. 예. 근데 그 미니스트리를 뭘로 정할 것인가? 이거는 참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안에 또 갈등도 있겠지만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그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릴 것 같은데 글을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요.